법인세에게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법인세 중에서 측정입니다. 측정하는 부분은 이제 이론 문제도 나오고 시험 문제도 계산하는 문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에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이혼법인세이기 때문에 세전이 정확히 이제 단기 손익이죠. 세무상 회계상 단기 손익부터 시작하죠. 회계상 단기 손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입금 산입, 송금 부산입, 송금 산입, 입금 부산입. 기본적으로 이런 포맷으로 해서 이제 세무상 가세 표준이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포맷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세법에서 얘기하는 거를 좀 압축해서 얘기한 거고, 우리가 지금 법인세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런 부분을 일시적 차이라고 그러면 일시적 차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일시적 차이라는 거고, 이 송금산입하고 입금산입 송금산 일시적 차이가 회계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시기, 이게 X 0년도라면 이 부분들이 X1년, X2년 그런 식으로 이제 실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실현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 X1년도에 세율이 있어요. X1년도에 세금 세율 퍼센티지가 있고, X2년도에도 X의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법인세를 구할 때는 이런 회계와 세무상의 이제 차이가 소멸되는, 제거되는 해에 해에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혼법인세를 구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소멸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가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혼법인세 회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 가치 개념은 우리가 무시합니다. 현재가치 할인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명목가의 기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세 대상 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예상되는 시기, X1년도냐 X2년도 X3년도냐 예상되는 시기에 가세 소득되는 평균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혼법인세 자산부채에서 적용합니다. 이 얘기는 기간에 따라서 우리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이 문장만 읽으면은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X1년도에 우리가 미래 법인세율이 이때는 20%고 세법이 바뀌어서 X2년도부터는 뭐 24%나 변경된다. 그러면은 1년도에 소멸되는 거 20%, 2년도에 소멸되는 거 24%, 이런 식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세율이라는 거는 한계세율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평균세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전이 법인세 비용, 그걸 평균세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계세율이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이걸 주어질 수 있어요. 평균세율을 적용한다, 뭐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이제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부채 장부권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율 효과를 반영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제거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매각 처분, 일반 매각으로 처분되는 유형이 있어요. 처분되는 우리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세법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제 회계 기준,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세법이 약간 구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법인 소득을 유형 1, 유형 2, 예를 들면 유형 3으로 나누겠죠. 유형 3으로 나눠서 유형 1 같은 경우는 10%,
유형이 같은 경우는 뭐 20%, 유형 3은 뭐 15%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법인세 체계를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면 이제 이 문구가 보면 해수사나 걸제가 예상되는 방식. 요 예상되는 방식이 유형 1, 유형 2, 유형 3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적용되는 세율을 우리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컨셉은 그러니까 소멸되는 시기에 적용되는 그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시기마다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멸되는 방식에 따라 세율이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일반적인 그 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요거는 보시면 유형범위세 자산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평가부요. 재평가부에 상호 측정된 비상각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범위세 자산을 측정할 때 그 측정 기준과 관계없이 매각으로 동정부 금액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 효과를 반영한다. 이게 요 얘기의 약간 예외입니다. 예외. 실제로 유형 1, 2, 3으로 있으면 유형 1, 2, 3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유형 자산 같은 경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경우는 무조건 예외 없이 무조건 매각으로 처분됐을 때 세율을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약간 예외적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소멸되는 그 방식이나 시기에 따라 하지만 우리가 유형 자산 재평가 모형은 무조건 그 방식에 관계없이 매각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사항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투자부동산은 이제 공정가치 모형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매각으로 인해서 하는 걸로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부동산하고 아까 보시면 재평가 모형 보시면 이제 재평가를 한다는 거는 약간 사후에 매각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니까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재평가라는 공정가치를 해석하겠죠. 그러니까 팔 가능성이 뭐 팔 내가 생각이 없으면 굳이 어렵게 재평가 모형이라든지 공정가치 모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가법으로 편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 모형이라든지 재평가 모형을 한다는 거는 특히나 이제 투자부동산 같은 거는 우리의 본래 사업 목적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기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각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서는 이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하고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 있으면 매각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매각으로 나중에 실현시킬 거라고 이미 간주를 한 거예요. 간주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매각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 보고 매각 실현 관련된 법인세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간주할 수 있는 이걸 깰 수 있는 증거 이런 반증 가능한 가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시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재평가 모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각에 관련된 법인세를 하는 거고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일단은 매각 그렇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다른 증빙을 이루면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연법에서 자산과 부채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할인하지 않습니다. 할인하지 않는 이유는 이연법세 자체가 우리가 측정 그 시기 소멸 시기를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없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추정하는 거죠. 소멸 시기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방식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계속 되는 거죠. 시기도 추정하는 거고 소멸되는 방식도 추정하는 것 때문에 추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할인하려면 또 우리가 이제 그 이자율 할인율 같은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할인율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이연보험세 자산부채를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뭐 추정 다 추정인 거죠. 그래서 너무 정확하지 않은 거를 너무 점점 더 정확하지 않은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연보험세 자산부채는 그 미래 금액이지만 현재 가치 할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많은 경우 소멸 시점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추정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연보험세 자산가 부채를 할인하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측정 가능성, 이런 검증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쪽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할인하지 않도록 해놓은 겁니다. 일단 이연보험세 자산의 장부 금액은 매 보고 기간 말에 검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연보험세 자산하고 기준서는 좀 부채하고 쳐다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부채는 웬만하면 모든 걸 다 인식하라.
그 기본 취지죠. 부채 모든 그 가산의 일시적차에서는 부채를 인식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가산 부채 인식. 근데 모든 차감 자산 인식인데, 앞에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을 본 거죠.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충족. 그러니까 자산성의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연법세 자산의 존재 조건은 요건 똑같은데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자산성이 진짜 있는 거냐? 있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 우리가 차감할 차에 대해서 자산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연법에서 자산의 장부가 매 보고면에 검토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산성 검토하는 거죠.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고 2년 전인가 1년 전에 금감원에서 중점 감리사항으로 이제 선택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연법세 자산은 이제 우리 혜택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세소득이 있어야지 차감을 하니까 가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세 자산은 장부금 감액시킵니다. 자산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감액하는 거고, 다시 자산성이 회복되면 다시 다 환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자산부채가 이연법세 자산부채가 이제 소멸하는 방식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례를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는 자산의 장부가는 40이고 세무기는 60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이가 40이는데 40이 언젠가 이제 소멸되겠죠. 그래서 매각에 대한 세율이 20%, 다른 수익에 대한 30%의 이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일시적 40이 돼서 이제 회사가 난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뭐 3년 내에 4년 내에 매각 계획이 있으면 매각 계획에 따른 20%를 이연법세로 잡으면 거고,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관련된 증거를 제시해주면 매각 계획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매각 다른 수익은 30%, 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약간 추정이 좀 많이 있어서 이연법세에 관련된 거는 실제로 이제 감사라든지 회사에서는 좀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하고 그 관계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그 세무상은 텍스인데, 우리가 그 중소기업과 관계기업은 우리가 지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세무상의 이제 원가하고 이제 중소기업하고 관계기업은 이제 우리가 지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사례인데, 사례 A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이연법세인데, A는 비지분 100%를 6,600원에 취득한 거죠. 600원에. A가 이제 지배고 이제 그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B사는 이제 당기손익 2, 당기손익은 이제 140, 연결상이 이제 140이겠죠. 140입니다. 140. 그다음에 A사는 그 2001년 중에 B사에 대한 매출이 200이 있으며 미션이익 20이 기말에 존재합니다. 20이 존재하는 거고, 요 20. 그래서 A사 그 미실현이 20을 좀 조절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B사의 당기손익이 아니라 이제 A사의 당기손익이 조절할 거고, 그다음에 A사는 B주식 처분할 계획은 없으면 배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A사는 세율은 30%, B사의 세율은 40%다. 투자 주식에 대한 세무 인식금 원가법만 인정한다. 연구에서 이연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 적어놓고 가면 취득 금액은 600이고 B의 손익은 140이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매출이죠. 하향 거래죠. 하향 미실현이 20%입니다. 20%. 네 번째는 A는 30%, B는 40%. 미실현은 실제로 A가 있지만 우리 재고는 B가 갖고 있겠죠. 재고 법인 주체는 B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실현 재고 조정, 그 재고 쪽에서 이제 이슈 차이가 나는데 B가 갖고 쓴다. B가. 그래서 재고금액 20원이고 재고 보유 법인 B죠. B이기 때문에 B의 세율은 40%입니다. 그래서 재고 보유 법인 40%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미실현 제곱금액 20과 제곱법인의 세율 40%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하나 주의할 점은 이제 미실현에 우리가 이제 미실현이 있으면 미실현이 이제 지배하고 비지배로 이제 배분합니다. 배분하는데 지배하고 비지배를 배분할 때는 매출법인에 대한 그 지분율을 가지고 우리가 배분하지만 법인세를 잡을 때는 우리가 재고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잡는다. 약간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IFRS 도입하기 전 K갭 시절에서는 매출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IFRS가 들어오면서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재고자산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 전 B법인은 있기 때문에 B법인이 실현될 때 B법인이 매출을 할 때 이 미실현 재고도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B로 가고 있습니다. 논리가. 그다음에 B 그 종속기업 주식의 일시적 차이는 우리가 이제 세무 기준은 600원이지만 B에 대해서 140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140이 일시적 차이가 되는 겁니다. 140이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40은 A법인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A법인 세율 30%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0의 30%는 42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재고자산 미실현에 대한 이연법인세 조정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A법인에 대한 B법인에 대한 보고송이 당기순에 대한 그 지분율 지분에 대한 미실현 법인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실현 재고가 여기서 이제 하향 거래가 아니고 상향 거래라면 이 자체가 이제 120이 됐겠죠. 120이 되고 자체적으로 이제 보유한 법인이 A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까지 안 나오는데 이 문제 정도 수준은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시면 이 사례로 만든 법 보면 여러분들이 이연법인세 문제 1차 때 본 문제 보면 문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문제 양이 적어요. 문제 양이 적고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풀이도 보시면 풀이도 뭐 이렇게 이제 금방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이도 뭐 거의 이제 계산기 몇 번 두들기면 답이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실무에서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고 실무 다 알아가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잘 적용 못했었는데 실무에서도 이 정도는 다 알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다 이제 해결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은 다 이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단기법인세, 이연법인세 인식하겠습니다. 단기법인세는 우리가 텍스에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연법인세는 회계. 단기법인세는 우리가 이제 단기 국세청에, 가세관청에 지불해야 되는 그 법인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연법인세는 그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을까지 다 조정에 대한 법인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 차이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이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일시적 차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일시적 차이가 없으면 기존에 일시적 차이 있었겠죠. 일시적 차이가 있었고 기중에 일시적 차이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 변동이 없으면 우리가 기말에도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말에도 항상 이연법인세는 일시적 차이 곱하기 우리가 세율입니다. 세율이 있고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래 발생 소득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발생 소득이 검토해야지 자산성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율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세율이 바뀌면 당연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시적 차이에 변동이 없어도 우리가 법인세를 조정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나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세법이나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세율이 변경되는 거는 얘가 변경될 거고, 세법이 변경되는 거는 이 개념은 이제 제외한 거고, 세법이 변경되는 거는 얘가 변경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법이 변경되는 거는 이전에 회계하고 세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에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 이제 아쉽게 조정을 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의 해수 가능성.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액할 수가 있고 환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연보험세 자산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예상되는 자산의 해수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이것도 변경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 소멸되는 기간도 변경될 수 있죠. 우리 과거 처음에 이연보험세 자산부채를 인식할 때는 뭐 5년, 3년 뒤에 얘가 소멸될 때라고 생각했는데 경영 환경이 뭐 코로나 같은 뭐 이런 같은 뭐 경영의 뭐 외부 환경이 갑자기 변경되면 우리가 이제 미래에 소멸되는 시기도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바뀌면 당연히 우리 해수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도 우리가 세월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연보험세 자산과 부채가 그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외부 환경, 세율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이런 해수 가능성, 우리가 미래에 소멸되는 시기가 변경될 수가 있으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